자, 우리 앞 시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죠.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세부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은 이제 책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제 책은 그 머릿말에도 이제 언급했듯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쉽게 자바 언어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자는 게 컨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머릿말에 있는 이 컨셉을 기준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앱, 프로그램, 즉 자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는 그 과정이죠. 자, 먼저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야 되겠죠. 구현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다른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의미는 이 아이디어를 다른 그 개발사 외에 다른 회사나 아니면 그 개발 회사 내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이 아이디어를 냈던 아니면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던, 일단은 그 아이디어를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분석을 해야 되죠. 주체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분석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주체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죠. 똑같은 개념이겠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주체 입장에서 어떤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에서 원하는 기능이 뭐고 어떤 객체가 있고 이런 걸 한번 쭉 알아본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객체를 추출하는 거죠. 주체의 관점에서 객체를 추출한 후 속성과 동작을 나열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해봤죠.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쭉 분석하고 난 다음에 렌트카 회사에 관련된 중요 객체 쭉 추출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객체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은 개발자 관점에서 객체의 속성과 동작을 정지하는 과정이죠. 이제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겠지만 객체 추출은 주체, 즉 일반인 프로그래머하고 상관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아이디어나 대상에 대해서 쭉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객체 모델링은 이제 범위를 좁혀서 개발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그 객체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화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 속성과 동작을 정제를 합니다. 정제. 이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모델링까지 하면, 자 통상 이 모델링까지가 이제 우리 분석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 분석 설계. 이제 경력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델링까지 하면 경력자들이 분석 설계해서 이제 그 결과가 다 문서화가 됩니다. 문서로 다 남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서화가 되면 이 분석 설계에 참여했던 이제 경력자들이 각 이제 이제 프로그램에 기능도 많겠죠.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또 프로그램이 또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여러 또 기능을 하는 그 이제 모듈이라고 했죠. 모듈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자 분석 설계를 한 이 경력자들이 각 그 기능별로 이제 관리자가 되겠죠. 뭐 PL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리더. 자, PL이 돼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개발자들이 붙겠죠. 개발자들한테 이제 문서화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뒤에서 배울 자바 문법을 이용해서 클래스로 변환을 하는 거죠. 클래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래스로 이제 변환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해서 실제 기능을 구현을 한다 이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객체 모델링까지는 주로 이제 경력자들이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이 많이 이제 관계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입문자들은 이제 경력자들이 이제 다 분석 설계에서 다 아까 문서화를 한다 그랬죠. 문서화를 하면 이제 이제 분석 설계에 참여한 이제 경력자들 밑에서 이제 분석 설계 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도 사이즈가 크니까 여러 부분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PL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각 기능별로 배치가 돼서 이 PL들의 관리 감독하에 문서화된 기능을 실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는 클래스 문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구현을 많이 하죠. 소스로 구현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력자들은 반대로 이제 분석 설계에 많이 이제 관여를 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변환이나 기능 구현에 처음에는 배치가 돼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경력이 쌓이고 이러면 윗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우리 앞에서 렌터카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예를 들었죠. 그 렌터카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 과정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객체 추출 과정이죠. 우리 아이디어 도입하고 아이디어 분석은 우리가 렌터카 그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객체 추출이죠. 자, 그 객체는 우리 앞에서도 렌터카 회사에 관련된 객체를 추출했죠. 그렇죠, 객체. 자, 밑에 보면 있죠. 이런 식으로 직원, 고객, 자동차. 뭐 실제는 더 많겠죠. 대표적인 세 개의 객체를 추출했는데, 자, 그 현실의 객체는 모두 다 속성과 동작을 가집니다. 속성과 동작 또는 기능. 자, 객체의 속성과 동작의 기능에 대한 정의죠. 속성이라는 것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동작은 객체가 수행하는 기능, 업무 또는 뭐 행위,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현실의 모든 객체는 언급했듯이 속성과 동작을 다 가진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객체 추출을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과정은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동작을 이제 쭉 한번 추출해서 나열해 본다 이거죠. 자, 이제 실제 적용한 경우죠. 보면 자, 직원 우리 앞에서 이제 렌터카 예약 시스템 개발을 한다는 하에 렌터카 회사에 관련된 객체죠. 먼저 직원. 자, 직원의 속성을 보면 자, 직원의 속성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했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 자, 이 직원의 특징이나 상태를 보면 직원은 당연히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 당연히 나이가 있고 직급이 있고 뭐 등등등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속성이다 이죠. 가지고 있는 속성. 동작은 직원의 동작, 업무, 렌터카 회사에서 하는 행위, 업무는 차를 빌려주겠죠. 차를 빌려주고 뭐 예약을 하긴 하고 뭐 차량 관리를 하겠죠. 하고 뭐 등등등 더 많다 이거죠. 근데 이제 큰 하는 업무 동작은 자, 요런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추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렌터카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도 객체라 그랬죠.
자, 고객 객체의 속성을 보면 저 고객은 당연히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고 사는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도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도 있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리고 동작은 고객의 동작은 예약한다. 렌트카를 이제 빌리기 위해서 예약을 하겠죠. 그리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렌트비를 지불하겠죠. 그리고 등등등 더 많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렌트카죠. 렌트카는 자 보면 차니까 속성이 차명이 있겠죠. 차명, 색상, 배기량, 제조사, 바퀴수 등등등 더 많겠죠. 자, 그리고 동작은 달린다, 멈춘다, 주차한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체 입장에서 파악한 객체는 모두 속성과 동작을 가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객체를 추출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나열해 본다 이거죠. 이때 속성과 동작은 주체, 즉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이제 가능하나 많은 속성과 동작을 한번 추출해 본다 이거죠. 자, 이제 앞에서 이제 객체의 속성과 동작을 추출했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해야 될 과정이 객체 모델링이죠. 모델링. 자, 객체 모델링의 정의죠. 프로그래밍 시 실제로 필요한 속성과 동작을 추출하는 과정이죠.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객체 추출해서 속성과 동작을 추출했던 과정은 프로그래밍 한다는 관점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제 인간이죠. 일반인 프로그래밍하고 관계없는 일반인 영어로 서브젝트 주체라 그랬죠. 자, 이 주체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하고 관련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파악된 객체에 대해서 속성과 동작을 쭉 추출했다 이거죠. 근데 이 객체 모델링은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겠죠. 프로그래머가 실제 추출한 속성과 동작에 대해서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정제 무슨 소리냐면 그 앞 단계에서 이제 주체 입장에서 파악된 객체의 속성과 동작이 모두 다 프로그래밍화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속성과 동작이 있고 또 이런 속성과 동작은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지금 구현하는 프로그래밍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제외를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파악한 속성과 동작에는 없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속성과 동작은 인위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속성과 동작은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예를 들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이름, 나이, 직급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렌터카 예약 시스템에서는 이름, 직급 이런 정보는 이런 속성은 우리가 그 렌터카 예약 시스템에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나이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 별로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외를 해버린다 이거 제외. 또 고객 같은 경우에도 속성이 이름, 주소, 나이, 전화번호 쭉 있는데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거죠. 나이는 제외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없는 속성인데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필요한 속성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상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면 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당연히 현실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속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근데 프로그래밍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고객이 가져야 될 속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준다 이거 추가.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명, 색상, 배기량, 제조사 이런 속성은 우리가 렌트카 검색 예약 관리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 차를 검색하려고 하면 차명, 색상, 배기량, 제조사 이런 속성 정보는 중요하죠. 근데 바퀴수는 당연히 차는 바퀴수가 4개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이거죠. 빼버린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객체 모델링이죠. 그 객체 모델링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객체의 속성과 동작을 정제하는 거죠.
정제.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정지한다. 필요 없으면 제외해버리고 기존에 없는 속성이라도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죠. 클래스로 변환하는 단계죠. 자, 클래스의 정의죠. 객체 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객체를 자바 클래스로 변환 클래스죠. 지금 이 클래스 변환 단계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 실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UML이라는 일종의 이제 이제 그 프로그램 설계용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또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로 변환하면 밑에 그림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UML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클래스 기호는 자 이런 그 직사각형의 3등분을 하는 거죠. 3등분해서 제일 위에는 이제 클래스명을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변수, 속성이 전환된 변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능이 변환된 이제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실제 그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출한 객체 이름이 있고 이제 각각 이제 정제한 속성하고 기능이 있으면 자 이제 클래스 이제 그 기호죠. 클래스 기호 UML을 사용하는 UML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객체 이름은 클래스명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클래스명. 그리고 속성 있죠. 속성은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하겠지만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변환이 됩니다. 멤버 변수. 자, 그리고 기능은 메소드로 변환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클래스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제 보면 변수하고 그 메소드 앞에 보면 기호가 있죠. 접근 지정자입니다. 접근 지정자. 보면 이제 UML에서 사용하는 접근 지정자의 종류죠. 플러스는 퍼블릭이죠. 요 샵 표시는 프로텍티드, 마이너스는 프라이빗라는 의미입니다. 요 접근 지정자 기능은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학습을 합니다. 지금은 요 이제 클래스로 변환할 때 변수나 메소드 앞에 이런 식으로 접근 지정자를 지정해 주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클래스 변환 과정이죠. 객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클래스로 변환되는가. 자, 보면 자,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객체는 자동차죠. 자, 자동차도 객체니까 속성과 동작이 있죠. 속성은 차명, 색상, 배기량, 제조사, 바퀴수. 동작은 달린다, 멈춘다, 주차한다 등등등. 자, 이런 이제 우리가 클래스로 변환하기 위해서 객체를 속성과 동작을 추출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클래스로 변환되는 과정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객체의 이름이 클래스의 클래스명이 된다 이거죠. 클래스명. 당연히 그 객체 이름에 대한 가장 알맞은 영어 이름으로 클래스명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추출한 속성이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 클래스의 멤버 변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객체의 동작이 메소드로 변환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앞에서 렌터카 회사에서 분석하면서 추출한 이제 그 객체 있죠. 그 중에 이제 고객이죠. 고객 객체가 실제 클래스로 변환되는 그 과정이죠. 자, 고객이니까 고객의 가장 알맞은 영어명은 클래스 영어명 커스터머겠죠. 커스터머 또는 뭐 유저라 그러면 되겠죠. 전 커스터머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이 커스터머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속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실제는 더 많겠죠. 자, 대표적인 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니까 이름이니까 네임이겠죠. 네임, 변수명이 네임이고 타입이 스트링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로 표시해 줄 때는 타입을 뒤에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접근 지정자 앞에서 했죠.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프라이빗라는 얘기죠. 프라이빗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소 어드레스죠. 똑같이 스트링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전화번호 폰 넘버 스트링 마이너스에서 이제 접근 지정자를 지정해 주죠. 자, 동작도 똑같이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메소드로 예약하다. 이제 메소드명은 그 메소드가 수행하는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동사형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죠. 또 차를 예약하니까 렌트카겠죠. 렌트카. 그리고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건 차를 운전한다니까 드라이브카. 그리고 지불한다. 페이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를 지정해주고 앞에 플러스 퍼블릭이다 이죠. 접근 지정자가. 그리고 뒤에 보면 리턴 타입이죠. 리턴 타입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앞에서 추출한 고객 객체에 대한 고객 객체에 대한 이제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렌터카 회사를 분석해서 추출한 객체 중에 이제 렌터카죠. 렌터카를 클래스로 변환하는 경우죠. 자, 렌터카니까 자동차죠. 자동차 객체명에 대한 클래스명 카겠죠. 카라고 이런 식으로 변환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자동차의 속성은 차명, 색상, 배기량, 제조사죠. 차명은 카네임이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번에는 그 변수의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이다 이죠. 퍼블릭이고 차명이니까 스트링이죠. 문자열. 색상 카컬러겠죠. 똑같이 접근 지정자 플러스 해주시고 스트링. 자, 그리고 이제 그 배기량 카 사이즈겠죠. 카 사이즈에서 배기량은 1000cc, 2000cc, 3000cc니까 인트겠죠. 인테저 타입이고 제조사는 카메이커겠죠. 카메이커에서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 있죠. 자, 다음은 자동차의 기능이겠죠. 달린다, 멈춘다, 가속한다, 감속한다, 주차한다. 이런 식으로 달린다, 드라이브, 멈춘다, 스탑, 스피드업, 스피드 다운, 주차한다, 파크.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다 이제 변환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현실에서 추출한 객체죠. 여러분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객체는 이제 학생이겠죠. 학생. 그렇죠. 학생이라는 객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변환한 그 경우죠. 자, 학생이고 학생의 속성은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더 많겠죠. 뭐 나이도 있고 뭐 학년도 있겠죠. 학년도 있고 해서 더 많은데 지금은 두 개만 추출했죠. 자, 그리고 동작은 학생의 동작은 공부한다, 시험을 본다, 뭐 학교를 간다 등등등 더 많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의 속성과 동작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클래스로 변환하죠. 학생이니까 이제 가장 적당한 이름 클래스 이름이 스튜던트겠죠. 스튜던트라고 지정해주고 이름 주소니까 네임 스트링이죠. 앞에 프라이빗죠. 주소니까 어드레스 앞에 또 그 프라이빗으로 지정했죠. 그리고 주소는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 자, 그리고 동작에 해당되는 메서드 이름은 스터디겠죠. 스터디에서 앞에 퍼블릭으로 지정했죠. 스트링이고 또 시험을 보다 get 테스트겠죠. 앞에 플러스로 지정하고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반환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상으로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이제 객체를 추출한 후에 객체를 모델링을 하죠. 객체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델링한 객체를 실제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로 변환하는 까지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석 설계라 그랬죠. 분석 설계. 자, 요까지 클래스까지 다 변환이 되면 이제 작업한 결과가 다 문서화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이런 분석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UML이라고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클래스로 변환했을 때 이런 기호가 이제 UML에 쓰이는 클래스를 표기하는 방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변환된 클래스를 보고 다음부터 배우는 자바 문법을 이용해서 실제 소스로 구현을 해주는 거죠. 지금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분석 설계까지 다루는 것은 당장 어렵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려고 하면 실제는 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경력자들이 다 분석 설계한 문서를 바탕으로 다 구현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거죠. 다 그냥 개발자끼리 알아서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UML 기호죠. UML 기호 정도는
지금 뭐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UML 기호를 사용해 봤는데 뒤에 쭉 객체 지향 개념 배우면서 여러 가지 UML 기호가 나온다 이거죠. 이 책에 나오는 UML 기호 정도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자,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 있죠.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객체를 추출을 했죠. 추출하고 난 다음에 속성과 동작, 기능이라 그랬죠. 기능으로 속성과 동작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객체 모델링을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클래스로 변환을 했죠.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주 해봐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파악된 여러 가지 객체가 있겠죠. 제일 일반적인 게 앞에서도 한 자동차, 그리고 지금 방금 한 학생, 뭐 그리고 뭐 비행기,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주위에 파악된 여러 가지 객체가 있죠. 그런 객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 가지고 실제 우리 앞에서 한 그 과정대로 한번 클래스로 한번 변환해 보세요. 자, 우리 클래스 변환한 요걸 이제 문법, 클래스 문법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과정을 이제 다음에 하는데, 그 과정 끝나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어떤 객체를 정해서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번 쭉 그 객체를 한번 클래스로 변환해서 실제 구현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